다음 신경계와 호르몬입니다. 신경계.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해주고 자극을 판단해서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도록 신호를 전달해주는 체계야. 자, 여기 얘기가 있었어. 자, 얘가 너무 귀여워서 선생님이 앞쪽으로 이렇게 찔러줬어. 그러면 얘는 뇌하고 척수가 있네. 다행히 문해안은 아니야. 그러면 자, 감각신경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아야라는 정보를 보내. 그럼 뇌에서 판단을 하는 거야. 자, 욕하고 손 빼 하면서 이렇게 중추신경에서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면 자, 다시 운동신경을 통해서 자, 손을 빼면서 욕하게 돼 있죠. 자, 이때 이 정보의 이동 통로가 바로 신경계다. 신경계를 구성하는 건 뉴런입니다. 신경계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세포인데요. 신경계를 이루는 하나의 세포야. 자, 그럼 뉴런을 보면 이 신경세포체가 있어요. 그리고 핵이 있고요. 신경세포체는 뉴런의 생장과 물질 대사를 조절해.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죽는다는 뜻이야, 얘가. 그 다음에 가지돌기는 자극을 수용해줍니다. 이렇게 자극을 받아들여요.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축삭돌기인데요. 축삭돌기는 다른 쪽으로 자극을 전달해줘요. 이런 식으로. 축삭돌기는 다른 뉴런에, 자, 이거 잘못됐습니다. 가지돌기로 바꾸세요. 가지돌기로 자극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뉴런은 신경세포체가 물질대사를 조절하고요. 돌기에는 가지돌기와 축삭돌기가 있는데 가지돌기는 자극을 수용해주고 축삭돌기는 자극을 전달해준다. 그래서 앞으로 이 뉴런은 희한하게 생긴 놈인데요. 얘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게 신경세포체, 가지돌기는 그냥 귀찮으니까 빼버리고요.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냥 여기 축삭 신경세포체, 이쪽 가지돌기. 오케이. 자, 자극의 전달입니다. 자, 한 뉴런 내에서 자극이 공유되는 건, 자, 전도예요, 전도. 그 다음에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자극이 전해지는 건 전달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요게 자극을 주면요, 한 뉴런 내에선 자극이 공유돼요. 근데 자극은 이쪽으로만 가고요, 반대쪽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친구들이 이렇게 엎드려 뻗치하고 있었어. 친구들이 이렇게 엎드려 뻗치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선생님이 야! 하고 놀렸어. 그랬더니 얘가 방구를 뽕 꼈어. 그랬더니 방구 냄새를 얘가 맡더니 으악 하면서 방구 또 낀 거야. 그러면 얘가 방구 냄새 맡더니 으악 하고 방구 냄새가 이렇게 또 퍼지는 거야. 근데 요 앞에 있는 애는 요 방구 냄새를 못 맡지. 코가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는 가는데 반대로 가지는 못해. 그래서 자,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자극하면 요쪽으로 가는데 자극이 반대로 가지 않는다고. 한 뉴런 내에서는 자극이 공유됩니다. 뉴런과 뉴런 사이에는 축삭도기 말단에서 가지도기 쪽으로만 자극이 전달된다. 여기서 이쪽으로만 간다. 반대로 가지 않는다.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시냅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뉴런이 이렇게 있고요. 축삭도기 말단이 이렇게 있으면 다른 쪽 가지돌기하고 이렇게 연접해 있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축삭도기 말단, 즉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자극이 전달되면 이 축삭돌기 말단에 자극이 전달되면 시네소포가 터지면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다른 쪽 가지돌기 이쪽이죠? 이쪽 가지돌기 쪽에 자 다시 자극이 전해져요. 정리하면 축삭돌기 말단에 시네소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면 다른 쪽 가지돌기가 자극되어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자극이 전달됩니다. 자, 뉴런의 종류에는요,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세 가지 뉴런이 있고요. 감각뉴런은 감각신경을 이루고요. 감각계의 자극을 연합뉴런으로 전달해 줍니다. 연합뉴런은 중추신경계를 이루고요. 자극을 느끼고 판단해줘요. 적절한 명령을 내리고요. 운동뉴런은 운동신경계를 이루고요. 연합뉴런의 명령을 반응계로 전달해 줍니다. 자, 그럼 내용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자극을 준 거예요. 앞쪽을 찔렀어. 그러면 감각뉴런에서 정보를 전달합니다. I라는 감각을 전달하고요. 그러면 뇌척수의 저 정보를 판단하고 이걸 운동뉴런으로 명령을 내려요. 그럼 운동뉴런에서 명령을 받아서 운동기로 명령을 내보내고 반응이 일어난다. 자, 이때 이 자극이 주어지면요. 감각뉴런은 단순히 정보만 전달해주면 되니까 에너지 소모가 적어. 그래서 신경세포체가 작고 옆에 달려있어. 다음 연합뉴런은 눈, 귀, 코, 혀, 피부 이런 여러 군데에서 오는 정보들을 다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자 가지돌기가 잘 발달돼 있어. 정보를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판단까지 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에너지 소모가 크니까 신경세포체가 큽니다. 그 다음 자 운동뉴런은 우리가 팔을 하나, 손가락 하나, 팔 하나 움직일 때
자, 얘를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도 명령을 내려야 돼요. 여기는 수축하고 여기는 이완해야 된다고. 그래서 팔 하나 움직일 때도 여러 군데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축삭도기가 길고 잘 발달돼 있어. 그리고 명령을 내려야 되니까 신경세포지가 커. 축삭도기 잘 발달돼 있다. 그래서 완벽하게 암기. 자, 선생님이 소녀시대 윤호한테 사랑해 그랬어. 그러면 송화기에서 자 받아들입니다. 이게 감각기에 해당되고요. 그럼 전화선을 타고 가네요. 이게 감각유론. 자, 교환기에서 판단을 합니다. 저 미친놈 목소리를 연결해 줄까 말까 판단을 해요. 연결해서. 그러면 다시 목소리가 타고 갑니다. 이게 전화선이고요. 운동유론에 해당되고. 자, 수학에서 말이 나와요. 반응기에서. 그럼 반응이 나타나겠죠. 그죠? 미친놈 그럴 거예요. 자, 스캐너, 키보드, 마우스는 감각기에 해당되고, 여기서 본체로 연결된 도선들은, 전선들은 감각유론에 해당되고, 컴퓨터 본체는 판단해서 명령을 내리니까 연합유론에 해당되고, 여기서 나온 선들은 다시 운동유론에 해당되고, 자, 모니터, 프린터, 스피커는 반응기에 해당된다. 다음,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로 구성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요 뇌하고 척수가 중추예요. 얘네들이 중추신경계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중추에서 빠져나온 나머지 신경계 모두를 우리가 말초신경계라고 합니다. 나머지 뇌 척수에서 빠져나온 거, 뇌에서 빠져나온 거, 무조건 뇌 척수에서 빠져나온 건 이걸 말초신경계라고 해요. 말초. 자, 중추신경계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고 적절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중추신경계에는 대뇌, 간뇌, 중간뇌, 소뇌, 자, 연수, 그 다음에 척수가 있어요. 크게 뇌와 척수로 구분합니다. 뇌와 척수. 그래서 외울 때는 대, 중, 소, 간, 연. 크게, 중간, 작게, 마시간연. 이렇게 해요. 크게, 중간, 작게, 마시간연. 미안해. 이렇게 해서.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뇌의 구조와 기능, 구구단을 외운다, 대뇌에서 하는 거고요. 더울 때 땀을 여체온을 낮춘다, 간뇌에서 하는 겁니다. 간뇌에서 하고요. 어두운 곳에서 동공이 커진다, 중간뇌가 담당하고요. 운동할 때 심장이 빨리 뛰는다, 연수가 담당하고요. 한 발로 서서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 소뇌가 담당한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 살펴보자. 대뇌는 좌우 두 개의 방구로 이루어져 있대. 그럼 여기 뚜껑을 열어보면 좀 잔인하지만, 자, 좌뇌와 우뇌가 이렇게 두 개의 방구로 되어 있고요. 얘가 연수에서 이렇게 신경교차가 일어납니다. 연수에서. 그래서 자, 동물들이 이 목을 물어서 죽이는 거예요. 자, 기억사고 추리 판단, 정신활동을 담당하고요. 자극을 느끼고 판단합니다. 적절한 신호를 보내고요. 몸의 감각과 운동을 조절해. 다음, 간뇌는 몸속 깊숙이 박혀 있어. 그래서 외부 온도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가장 적게 느끼는 곳에 있어요. 왜냐하면 체온혈당학 체온농도, 자,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얘가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도의 영향이 적은 쪽에 위치되어 있고요. 이걸 우리가 항상성 유지라고 해요. 항상성 유지.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항상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해서 항상성 유지, 체온, 혈당, 섬탑, 체온농도. 자, 그래서 간내에서는요, 자, 더울 때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춘다. 체온 조절을 해주고요. 혈당이 떨어지거나 너무 많으면 조절하고요. 체온농도가 너무 진하거나 옅으면 그것도 조절해줍니다. 다음 중간내는요, 눈 바로 뒤에 있어요. 눈 바로 뒤에. 이렇게. 중간뇌. 항상 뇌는, 자, 반응기 조절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붙어 있어요. 눈의 움직임, 동공, 홍채 변화 조절하고요. 동공반사의 중추야. 그래서 우리가 눈에다가 이렇게 후레쉬를 비춰줬어, 빛을. 근데 동공반사가 안 일어난다? 이건 여길 뇌를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뇌도 손상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소뇌는요, 근육 운동을 조절해서 자세 균형 유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귀가 여기 옆에 있죠? 귀 옆에 보면, 자, 전정기관, 방골이관이 있잖아. 그치? 여기 달팽이관이 있고, 전정기관, 방골이관이 이렇게 있어요. 얘네가 감각을 느껴서 그 정보를 전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정보를 통해서, 자, 내가 기울어졌구나 하면서, 또는 회전하구나 하면서 근육 운동을 통해서 자세 균형 유지합니다. 다음, 연수는요, 생명에 직결돼요. 심장박동, 호흡, 소화를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만 멈춰도 죽어요. 그래서 후두부 강타 금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격투기 선수들 여기 함부로 때리면 큰일 나요. 목 위쪽 무조건 마사, 기침, 재채기, 침분비 담당하고요. 신경 교체가 일어납니다. 소화운동 조절에. 그러니까 연수 치면 소화도 안 돼. 그리고 신경 교체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우측 뇌를 다치면 좌측이 마비되고요. 좌측 뇌를 다치면 우측이 마비돼요. 신경 교차가 일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침 놓는 사람들을 자, 요쪽에 놓으면 요쪽을 치료하는 거고 요쪽을 놓으면 요쪽을 치료하는 거야. 오케이. 다음 척수는 신경 이동 통로로 목 아래쪽 무조건 반사, 갓난아기, 배뇨, 배변, 무릎 반사를 담당한다. 그래서 이거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시 뇌와 척수, 얘네는 뇌와 척수는 중추신경계야. 중추신경이고 나머지는 다 말초신경계입니다. 여기는 다 말초신경계예요. 뇌와 척수만 중추신경계다. 자, 말초신경계,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는데 감각신경은 감각계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요. 운동신경은 중추신경에 내린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한다. 다시 보자. 내가 얘가 너무 귀여워서 앞전을 찔렀어. 그럼 아야라는 감각을 감각계에서 느낍니다. 그럼 감각신경을 통해서 가요. 예, 연합신경, 중추신경에서 판단하고요. 운동신경을 통해서 팔을 빼면서 욕하게 돼 있죠. 그래서 감각신경은 여기입니다. 감각신경. 자, 감각계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대뇌로 전달합니다. 또는 중추신경에 전달하고요. 다음 운동신경은 여기죠. 여기. 자, 중추신경의 명령을 운동기로 전달해준다. 다음 자율신경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애예요. 내장기관과 연결되어 있고요. 대뇌의 명령 없이 내장기관 운동을 조절합니다. 이때 교감과 부교감이 있는데 교감은 미친 개 쫓아올 때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동공 커지고 호흡 빨라지고 심장박동 빨라지고 소화 안 되고요. 부교감신경은 졸릴 때 동공 작아지고 호흡 새근새근 심장 차근차근 뛰고요. 소화 잘 됩니다. 침 질질 흘리면서 하는 게 부교감신경 때문에 그래요. 자, 신경계 총정리는 꼭 외우세요. 완벽하게 외우세요. 신경계에는 중추와 말초신경계가 있는데 중추는 다시 뇌와 척수로 구성된다. 다시 중추는 뇌와 척수다. 다음 뇌는 대중소간년, 대중소간년, 크게 중간 작게 마시 간년 이렇게 본다. 다음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 몸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자, 체성 중에 뇌에서 빠져나온 신경 12쌍이 있고요. 척수에서 빠져나온 신경 12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신경 12쌍, 척수신경 31쌍이 있는데 조심할 건 뇌와 척수가 붙었다고 해도 얘는 뇌에서 빠져나온 거고 척수에서 빠져나온 거야. 그래서 얘는 말초야. 그 다음에 대뇌가 지배하고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다. 다음 자율신경계는 간뇌와 연수가 지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 교감, 미친 개 쫓아올 때, 놀랐을 때, 동공 커지고 호흡 빨라지고 소화 안 되고 혈압 상승하고 부교감, 안정됐을 때 동공 축소되고 호흡 새근새근 소화 잘 되고 혈압 낮아지고. 그런데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길항작용이라고 해. 우리가 골목길이 있는데 내가 눈을 가렸어. 그럼 이렇게 가다 부딪히고 이렇게 가다 부딪히고 이렇게 가다 부딪히고 이렇게 가다 부딪히겠지. 하지만 나는 항상 이 범위에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쪽에서 미는 애, 이쪽에서 미는 애가 있으면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길항작용이라고 해. 길항작용이 일어나면 우리는 일정 범위에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범위에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교감과 부교감이 작용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항상성을 조절한다.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완벽하게 암기하세요. 자극에 따른 반사의 경로,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가 있는데요. 자, 의식적인 반응은 후천적 경험에 의한 무의식적 반응이에요. 대뇌가 중추입니다. 대신 느리고요. 자, 레몬을 보면 침이 고인다. 레몬이 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과거의 기억이 있는 거고요. 파블로프의 실험인데요. 어떻게 했냐면요. 파블로프가 강아지를 놓고요. 자, 종을 쳤어. 종을 친 다음에 침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한 거야. 강아지. 침 안 흘렸어. 그 다음에 종 치고 밥 주고 종 치고 밥 주고 계속 반복한 거야. 그 다음에 종만 쳐도 얘가 침을 질질질 흘려. 자, 과거의 기억이 있었던 거고요. 자, 멀리서 과학 선생이 걸어와. 너가 봤어. 아우 재수없어. 토 나와. 아, 이거는 의식적인 반응이야. 과거에 기억이 있었던 거지. 재수없는 과학 선생. 그러면서 자, 반응 경로 자극 감각기 감각신경 대뇌 운동신경 운동기 반응. 다시 봤어. 자, 시각신경을 통해서 갔어. 자, 대뇌에서 판단을 했어. 야, 들어라. 운동신경, 그 다음에 반응. 이렇게 나타나네요. 자, 무조건 반사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무의식적인 반응이고요. 빠르고요. 척수, 연수, 중간뇌가 중추입니다. 대뇌가 관여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척수 반사, 무릎 반사. 자, 이렇게 무릎을 굽히고 있었는데 망치로 여기를 톡 치니까 무릎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는 거야. 이게 무릎 반사. 갓난아기 배뇨배변, 갓난아기 오줌 넣고 똥 누는 건 반사예요. 뜨거운 물체에 닿았을 때 움츠리기, 회피 반사라고 하는데, 뜨거운 거 닿은 건
나도 모르게 감각신호를 타고 이 척수에서 반사가 일어나요. 일단 빼. 그 다음에 아픈 건 나중에 느끼죠. 그래서 위험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빠르게 일어납니다. 연수반사, 재채기, 딱구치, 침분비, 중간대 반사, 동공반사가 여기에 됩니다. 홍채가 자 이렇게 늘어져서 동공을 축소시키거나 홍채가 당겨지면서 동공을 확대시킨 거. 이걸 동공반사라고 해요. 반응 경로는 자극, 감각기, 감각신경, 척수나 연수가 춤추고요. 운동신경, 대뇌 안 가죠. 대뇌가 없습니다. 운동기 반응. 무조건 반사의 이점은 대뇌가 없어서 신속하게 일어나고 긴급한 상황 시 위험부터 신체를 보호해줄 수 있다. 자, 반응 경로의 비교. 앞정을 밟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발을 든다. 이건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이렇게 운동기로 바로 간 겁니다. 척수에서 반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A, G, E의 경로를 따른다. 공을 보고 원하는 방향으로 찬다. 봤으니까 여기를 일단 봐야 되죠. 그 다음 자 대뇌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척수를 통해서 쭉 정보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반응기 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F, C, D, E 됐죠? 눈을 감고 더듬어 책상 위에 연필을 집어든다. 자, 더듬었으니까 어디서 느꼈냐면 요 손에 있는 감각기에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고 갑니다. 그 다음에 자 판단을 해야 되니까 대뇌를 이렇게 가요. 됐죠? 그러면 A, B까지 갔습니다. 대뇌에서 연합력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척수를 타고 내려와요. 왜냐하면 연필을 집어들어야 되니까 팔이 움직여야 되네. 그러면 반응기. 반응. 얼굴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척수를 거치지 않고 대뇌로 전달되지만 팔이나 다리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반드시 척수를 거쳐서 대뇌로 전달된다. 기억해 놓고요. 호르몬.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해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입니다. 자,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분비돼요. 내분비샘은 분비샘에 따로 없고요. 혈관 옆에 분비세포가 붙어 있어서 직접 혈관으로 분비합니다. 그러면서 혈관을 따라 이동하고요. 뇌하체, 갑상샘, 부신, 호르몬 분비하는 기관은 내분비샘. 외우세요. 외분비샘은 분비샘이 따로 있고요. 고여있다가 몸 밖으로 나갑니다. 눈물샘 고여있다가 몸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침 고여있다가 몸 밖으로 나가는 거고, 소화샘 내장에 있다가 자, 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장 속으로 들어가면 몸 밖으로 나가게 되죠. 땀샘도 마찬가지로. 호르몬의 특징 외워두세요. 내분비샘에서 생성돼서 혈액을 통해 운반되고요. 표적기관에만 작용합니다. 자, 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생장판 있는 곳만 자라요. 생장 호르몬이 지나다니면서. 아무데나 뿔룩뿔룩 자라는 거 아니야. 그럼 큰일 나. 그래서 표적기관에만 작용한다. 미량으로 생장을 조절합니다. 아주 조그만 생장 호르몬이 있어도 너 키 엄청 키울 수 있어. 결핍증, 과다증이 있어. 생장 호르몬이 작으면 난쟁이. 자, 생장 호르몬이 많으면 거인증이 걸려요. 종특이성이 없어. 척추동물 사이는 서로 사용 가능해. 그러니까 돼지의 호르몬을 갖다가 너한테 주입해도 돼. 그럼 돼지의 여성 호르몬을 너한테 주입하면 넌 여자 돼. 돼지의 호르몬을 남성 호르몬 주입하면 넌 남자가 돼. 이런 식으로 돼. 항원항체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쌤하고 너하고 호르몬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항원항체 반응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만일 나의 조직을 너한테 심으면 너는 항원항체 반응 때문에 나의 조직을 죽여버려. 근데 호르몬은 그런 일 없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먹으면 소화됩니다. 대부분 단백질이고요. 그래서 생장 호르몬 요만큼만 있어도 굉장히 비싼데 이 먹으면 고기 한 조각도 안 돼. 자, 호르몬은 혈액으로 운반되고요. 지속시간이 길어. 반응이 느리고 넓은 범위에 작용하고요. 신경계는 뉴런으로 전달되고 지속시간이 짧아. 반응이 빠르고 좁은 범위에 작용해. 이 둘이 작용으로 항상성을 조절해.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 게 호르몬과 신경계다. 자, 내분비샘과 호르몬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시간 엄청 걸릴 거예요. 자, 뇌에 뇌하수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전엽에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자, 뇌하수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전엽이고 여기가 후엽이야. 이 전엽에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여기를 자극합니다. 생장 호르몬. 자, 온몸에 생장판이 있는 부분 다 자극해요. 자, 많으면 거인증, 말단비대증, 적으면 외소증이 걸립니다. 후엽은 이쪽이죠. 항이뇨 호르몬. 아, 이뇨가 오줌을 넣는다는 뜻이야. 항은 반대죠. 그래서 신장에서 수분 제흡 촉진해서 오줌량을 감소시켜요. 자,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요. 수분 제흡을 많이 하니까 오줌이 쫄쫄쫄 나와. 얘가 적으면 수분 제흡 잘 안 하니까 오줌이 콸콸콸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목마르면 몸 안에 물을 되돌려 보내야 돼요. 몸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마를 때 증가해요. 체내 수분량 많을 땐 감소해야 되죠. 수분량 많으면 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이거 갑상샘입니다. 샘, 갑상샘. 고치세요. 그 다음에 여기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렇게 고치시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크레틴병이라고 고치셔야 돼요. 알바가 좀 잘못 썼네요. 크레틴병. 자, 갑상샘 보면요. 여기서 티록신이 분비됩니다. 자, 얘네는 세포 호흡을 촉진하고요. 포도당 소비 활발해지고요. 혈당도 높아져요. 그런데 얘가 너무 티록신을 많이 분비하면 갑상샘 기능이 너무 활발해져. 그래서 맥박이 빨라지고요. 눈이 돌출돼요. 헷가닥.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다음 크레틴병은요. 얘가 너무 적은 거예요. 티록신이. 갑상선 기능이 저하돼서 무기력해지고요. 그 다음 추위 잘 견디지 못하고요. 추위 잘 견디지 못하고 체중이 증가합니다. 포도당을 소비 잘 못하니까. 자, 이자에서는요.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글루카곤은 혈당을 증가시켜주고요. 인슐린은 혈당을 감소시켜. 그런데 얘가 모자라면 혈당을 감소시키지 못하니까 오줌으로 포도당이 나와요. 원래 인슐린에서 포도당이 간에 글리코젠 형태로 이렇게 계속 저장돼야 돼. 그러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으니까 오줌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데 얘가 적으면 흡수하지 못하니까 그냥 오줌으로 포도당이 나가버려요. 이게 당뇨병이고요. 부신은 신장에 부속처럼 달려있는 놈입니다. 아드레날린, 다른 말로 에피네프린이 분비되고요. 심장부터 빨라지고 혈당 높아지고 혈압 상승합니다. 자, 미친개 쫓아올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자, 난소, 여성은 에스트라인이다 연상하시면 됩니다. 에스트로겐, 여성이 2차 성징, 정소, 테스토스테론, 남성이 2차 성징 담당합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빅3, 잘생긴 3명이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다 외우세요. 이자의 특징,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이면서 소화액을 분비하는 외분비샘이다. 서로 반대되는 기능하는 호르몬 분비한다. 호르몬 관련 질병, 호르몬의 과잉 부족으로 나타나는 질병인데 플러스는 과다하다는 뜻이고요. 마이너스는 결핍됐다는 뜻입니다. 생장 호르몬이 많으면 거인증, 키가 커지고요. 말단비대증, 성장기 이후에 입술, 코가 두꺼워집니다. 손발이 커져요. 그래서 눈이 보통 사람 이렇게 되는데 눈두덩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야. 뼈가 툭 튀어나오고. 티록신, 자, 너무 많으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에요. 그래서 맥박이 빨라지고 눈 돌출되고 체중이 줄어듭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쉽게 필요해지고 추위 잘 타고요. 체중이 많이 늘어요. 인슐린이 적으면요. 당뇨병에 걸립니다. 쉽게 필요해지고 체중 감소되고요. 오줌에 당이 섞여 나와요.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간에 혈중 포도당을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인슐린이 결핍되니까 포도당을 못 보내줘. 그럼 혈액 속에 많이 돌아다녀. 그래서 오줌으로 쭈르륵 나오는 거야. 항상성,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입니다. 체온, 혈당이나 삼투압은 다 항상성 조절에 관여하는 거예요. 간내 시상하부에서 신경계와 호르몬 작용으로 조절해서 항상성을 유지해. 어디? 간내 시상하부. 잘 기억해 놓고요. 자, 수분 조절. 수분이 부족하면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돼.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면 신장에서 수분을 재흡수를 많이 해. 그러면 몸 밖으로 물이 적게 나가니까 오줌량이 감소해. 자, 물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억제돼. 그러면 수분 재흡수 잘 안 해. 그러면 오줌이 콸콸콸. 오줌량 증가된다. 자, 혈당 조절. 밥을 많이 먹어서 혈중에 포도당이 많아진 거야. 그러면 인슐린이 간에 글리코젠 형태로 꽉꽉꽉 눌러서 담아 놓는 거지, 여기다가. 자, 그러면 혈당이 감소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연상하자. 인슐린 안에 집어넣는다. 연상하시면 되고요. 자, 내가 계속 굶었어. 계속 굶어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떨어진 거야. 혈당이 낮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간에 글리코젠으로 이렇게 저장돼 있던 걸 끊어가지고 이걸 포도당으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포도당을 분비시켜 주니까 혈당이 높아져. 그래서 연상할 때는 글루카곤, 곤 가버렸다, 간에서 가버렸다, 이렇게 가버렸다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슐린 안에 집어넣는다. 뭐를? 포도당을 글리코젠 형태로. 자, 글리코젠은 이렇게 다당류예요. 포도당을 쭉 이어서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 자, 글루카곤이 분비되면 끊어서 포도당을 만든다. 혈당 증가시켜준다. 혈당이 높을 때 인슐린 분비되면 포도당을 간에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해서 혈당을 낮추고요. 혈당이 낮으면 글루카곤이 분비되고요. 간에 글리코젠을 포도당을 분해해서 혈당을 높인다. 기억해내세요. 문제 꼭 나옵니다. 자, 혈당량 조절, 고혈당인 거야. 자, 내가 밥을 먹었어.
그래서 식사를 해서 혈당이 증가된 거야. 그러면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돼. 그러면 인슐린은 자, 혈중에 있던 포도당을 간에 글리코젠으로 저장해 버립니다. 자, 이렇게 혈관에 있던 포도당을 간에 저장을 하고요. 이 포도당을 세포에서 흡수시켜서 세포호흡을 활발하게 해.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으면 땀이 삐질삐질 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세포호흡이 활발해지는 거야. 혈당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혈당을 낮춰버리는 거지. 자, 운동을 계속해서 혈당이 감소됐어. 그러면 글루카곤이 분비돼. 이자에서. 그러면 간에 글리코젠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 글리코젠을 쪼개서 자, 혈관을 보내주는 거야. 혈당을 높여버리는 거지. 다시 정리하면 혈당이 높으면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고요. 혈액소 포도당을 세포로 흡수합니다.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을 합성해서 간에 보관해. 자, 그러면서 혈당이 감소되고요. 자, 이제 포도당이 너무 적은 거야, 여기에. 그러면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돼서 간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을 쪼개서 여기로 보내주는 거야, 간에서. 포도당으로. 그래서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보내야 한 다음에 혈액소로 방출해주면 혈당량이 증가된다. 자, 잘 기억해 놓으세요. 다음, 체온 조절입니다. 간 내의 명령으로 열 방출량, 열 발생량 조절해서 체온 유지. 자, 정상 체온이었는데 주위 온도가 올라간 거야. 그러면 체온이 올라가지. 그러면 고온 자극이 간 내로 가. 그러면 간 내에서 피부 혈관 확장시켜서 땀 분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열 방출량 증가시키고요. 체온을 다시 낮춰요. 자, 정상 체온이었는데 주위 온도가 낮았어. 추워진 거지. 체온이 낮아지니까 저온 자극이 간 내로 갑니다. 그럼 간 내에서 피부 혈관을 수축시켜버려. 신경계를 통해서. 그러면서 열 방출을 줄여버려. 그래서 닭살이 돋는 거야. 이렇게 닭살이. 털이 바싹바싹 쓰면서. 다음, 뇌하수체에서 감지를 하고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갑상선이 자극돼요. 그러면 갑상선에서 티록신을 분비해.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촉진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열 발생량 증가시켜주고요. 아까 간 내에서 또 하나 근육을 떨리게 합니다. 달달달 떨어. 그럼 열 발생량 증가해. 그러니까 날로 떼는 거고 옷을 껴입는 거야. 그러면 체온이 다시 올라가지. 이렇게 해서 정상 체온을 유지한다. 암기해주세요. 정리하면요. 추울 때 열 발생량 증가해야 돼. 그치? 날로 떼야지. 티록신 분비 증가해서 세포호흡 증가시키고요. 신경계를 통해서 근육을 달달달 떨리게 해서 열을 발생 많이 시키는 겁니다. 열 방출 안 돼야 되니까 털이 바싹바싹 써야 돼요. 닭살도 둬야 돼. 그리고 모세혈관 수축시켜서 열 손실을 줄여주는 거예요. 피부 모세혈관 수축되고요. 털이 서고 소름 돋습니다. 더울 때는 열 발생량 감소시켜야 돼. 더울 때 날로 떼면 안 되지. 그래서 세포 감소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더울 때 무기력함을 느껴. 열 방출량 증가해야 되니까 피부 모세혈관이 이완되고 땀나고 털이 누워. 그래서 얼굴이 뻘개져. 땀나고요. 털이 누워요. 이렇게 앞으로. 땀의 작용, 땀 증발 시 주변의 기화를 흡수해서 체온을 낮춘다. 기억해 놓고요. 다음, 체액 농도 조절입니다. 물을 많이 마셨어. 그러면 몸에 물이 너무 많은 거지. 농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면 시상하부가 감지를 합니다. 이건 다 시상하부 감지예요. 뇌하수체가 정보를 받고요.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감소됩니다. 그러면 수분 제흡수를 잘 안 해요. 그러면 오줌이 칼칼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줌량 증가된다. 땀을 많이 흘렸다. 체액 농도가 높다. 그러면 시상하부가 감지하고 뇌하수체가 항이뇨 호르몬 분비 증가시킵니다. 그럼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많이 해요. 수분 제흡수 많이 하니까 오줌이 쫄쫄쫄쫄. 됐지? 다음 다시 정리하면 체액 농도가 낮을 때는 뇌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고요. 콩팥에서 물 제흡수 억제하고 오줌량 증가시킵니다. 체내 수분량 감소, 체액 농도 다시 높입니다. 체액 농도 높아? 몸 안에 찐득찐득해? 뇌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 분비 증가해서 콩팥에서 물 제흡수 많이 해서 물 내보내면 안 되죠. 찐득찐득하니까 오줌량 감소되고요. 체내 수분량 증가되면서 체액 농도를 낮춘다.